일단 질문 나온 거 먼저 처리하도록 할게요. 질문 나온 거. 이 함수 부분은 일단 주어진 식에 대한 표현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좀 논리적인 파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식이나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순 있어. 어려울 순 있는데 그걸 좀 꼼꼼하게 이게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언어다라는 의미에서 이거 자꾸 분석을 하고 좀 이해를 해 나가면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로만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건 뭐 실수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좀 난이도 높여버리면 이해가 통 안 되는 부분으로 되니까 좀 그런 부분 유념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지금 일단 문제에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거 그랬는데 얘가 이제 정역, 이게 공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x에서 y로니까 x가 정역, y가 공역인데 함수가 아닌 거. 그 말은 여기에 있는 x의 값들이 가리킨 y의 값이 이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함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지금 보면 fx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직선이죠. 자, 이게 뭐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보자면 y절편 1이고 x절편 마이너스 1인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표현하라 이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표현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1일 때 얼마인 거하니 x에 1 대입하면 2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y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입니다. 0부터 2까지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잠깐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어때? x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 내에 이 공역의 범위에 0부터 2까지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x축과 y축을 표현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니까 그냥 대강 이렇게 그리자. 그런데 정역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y의 값, 이 함수값 얘가 얼마인고 하니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1일 때 함수값 f1인데 f1이 얼마인고 하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범위에 정역이 있으면 y의 범위는 어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하는 이 공역의 범위에 포함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또한 저 조건에 맞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세 번째 문제는 또 fx는 얘가 2분의 1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참고로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에 대해서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함수 요 부분의 마지막 단계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 그리는 거 있으니까 그때 정확히 하도록 하고 이게 x 절대값 안에 있는 항에 x가 1차야. 1차면 직선인데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기준으로 두 개씩으로 뽑아내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거를 굳이 뽑아내자면은 x가 1보다 커나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식이 양이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식이 되겠고 x가 1보다 작으면 안에 있는 식이 음이기 때문에 나올 때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표현해 보면 얘는 이렇게 기울기가 각각 2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x가 1의 값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양인 2분의 1이 되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사실은 x는 1에 대해서 대칭형을 이루거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x가 1일 때 1 대입하면 y의 값은 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역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은 요쯤에 있겠죠. 그죠? 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얼마냐라 할 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2,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고 2분의 1랑 곱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y의 값은 0부터 1까지니까 공역의 범위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범위에 다 포함되죠. 그래서 얘도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야. 네 번째도 fx가 x제곱 플러스 얘는 지금 보다시피 몇 차 함수? 2차 함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 거 알겠고 이 자리가 x는 0인 거 대칭축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도 또 x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런데 얘는 포물선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거리와 0에서 1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어때? 같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3이에요. 그러면 결국 y의 값은 여기가 0일 때 얼마? 0일 때 2잖아. 그러면 y의 값은 2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야. 2부터 3까지는 공역의 범위 마이너스 1과 3 범위에 들어가니까 얘도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따지는 결과로 뭐 답은 5번이 돼야 되겠네. 그럼 자,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다라 할 때, 자, 얘도 또한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자, 여기 대칭축은 이 2차 항을 0으로 만든 x, 여기 이 대칭축, 이걸 0으로 만든 x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2죠. 자, 여기 x가 1일 때 y의 값은 1 대입하면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y의 범위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치역의 범위가 나온다고. 치역이라고 하는 건 x가 가리킨 y의 값들을 원수로 갖는 집합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제시한 공역의 범위가 어디서부터였어? 마이너스 1부터였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범위에 얘를 포함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니? 이해되면 대답하세요. 다음 455번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자, 먼저 문제 읽어봐.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가지 말고 첫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라고 그랬어. 그럼 실수 전체의 집합, 이게 x의 범위야. 즉 정의역이라고. 그리고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한 조건을 나타낸 게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조건식에 의해서 함수값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의 대입에서 함수값 결정할 땐 여기에다 대입하는 x가 유리수일 때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할 땐 x가 무리수일 때 대입하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표현하게 되면 2분의 뭐죠? 2분의 이게 짝수니까 짝수 공식 있죠.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그래서 요거의 반 뿔마 루트 요거의 제곱 9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 얘가 루트 12니까 2 루트 3 하고,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베타. 그래서 서로 뭐 켤레 관계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F 알파 플러스 F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알파 베타인데 참고로 이 알파 베타라는 이 값은 물론 얘하고 얘를 곱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를 할 때 두 근의 곱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서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결과를 얘 곱에 통해서 아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겠죠. 그러면 봐라. 여기에서 이 알파가 얘야. 베타가 얘야. 그러면 이 함수값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fx의 식이 두 개가 있는데 위의 식의 x에다 얘네들을 대입할 거냐 여기다 대입할 거냐 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대입할 때 x의 값이 유리수일 때지만 알파하고 베타는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두 수이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잖아. 무리수죠. 그래서 이 알파에 해당되는 값은 다 밑에다. 베타도 밑에다. 그러나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얘는 위의 식의 x에다 대입해서 그거에 따른 함수값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F알파를 대입하면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3 마이너스 2 루트 3하고 얘를 여기 x에다 대입하면 부호가 반대로 돼서 3 플러스 2 루트 3이 되고 마이너스 3은 유리수이기 때문에 밑에 식이 아닌 위의 식의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붙습니다. 요거 없어지고요.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3 더하기 플러스 2니까 8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 대한 감각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이걸 자꾸 관심 있게 좀 살펴보고 이게 하나하나에 이 표현되는 이 문구의 의미가 뭔가라는 어떤 분석도 한번 해보고 고등학교 수학은 자꾸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암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암기하면은 뭐 당연히 시간 지나면 까먹는 거잖아. 그지? 1차 함수 y는 ax 뭐 플러스 1이 있다. 1차 함수는 그래프상의 모양은 뭐다? 직선이죠. 그래서 기울기 a의 보호를 모르니까 양인지 음인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몰라요. 근데 정역은 x의 범위야.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야. x의 범위가. 그런데 공역은 그냥 y의 범위야. 근데 그 공역의 범위가 2부터 어디까지요? 6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공역과 치역. 그런데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은 같을 수밖에 없어 얘들아. 알았니?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뭐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든. 증가만 하거나 감소. 그럼 여기에 놓여있는 x의 범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y의 범위. 이게 공역이거든. 근데 이게 증가만 하다 보니까 공역이나 x가 가리킨 y의 값들의 모임, 즉 일명 치역이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기울기 있죠? 이게 기울기가 이 경우는 뭐죠? 이 경우는 양인 걸로 상황 판단해보고 이 경우는 기울기가 음인 경우로 상황 판단을 해봅니다. 그럼 기울기는 보다시피 a이고 a가 양인 범위 내에서 조건 파악을 해보면 이 직선의 x의 범위가 1부터 어디까지? 2까지야. 그러면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x가 1일 때 이 y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y인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 2라고 하는 것은 이 x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잖아. 그치? 그럼 요것만 놓고 보면 a는 얼마야? a는 1이지. a는 1이니까 양인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잖아. 그치? 굳이 여기에서 뭐 a는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뭐 해볼까? 얘가 2야. 얘가 2면 y의 값은 2a 플러스 1인데 얘가 또 얼마야 돼? 얘가
여기에서 y의 값이 가장 클 때 이게 6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넘기면 이거는 a가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됩니다. 그럼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당연히 a는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된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가 음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기울기가 a니까 이 a가 음수이면 얘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여기 x의 값은 여전히 1부터 2까지야. 그러면 여기는 x가 1일 때고 1일 때는 a 플러스 1일 때지, 이 식에 x에다 1 대입하면. 그런데 얘는 지금 보다시피 x가 1일 때 y 값이 가장 큰 위치잖아. 그러면 여기에 공역 중에 y 값 큰 위치니까 얘는 얼마야 돼? 6이어야 돼. 그러면 a는 얼마 나와? a는 5가 나오죠. a가 5란 얘기는 음수의 조건에 안 되니까 여기에선 해당 사항 아니다 이 말이야. 되겠니? 그래서 a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답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어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오늘 64페이지 다시 와봐. 페이지 64페이지. 아이,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혼자 있는데. 자, 여러 가지 함수야. 오케이? 자, 첫 번째 뭐 있느냐?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함수는 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함수라고 하는 건 얘기했죠. x값의 원소가 y의 값 원소들 중에 어떤 것든 반드시 하나를 가리켜야지 함수잖아. 그런데 그런 걸 만족하면서 분류가 되는 함수가 총 4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제 1대1 함수인데 이건 어떤 얘기냐? 양아치 x집합, 즉 정의역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y집합, 이렇게 공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 2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3, 4, 5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 즉 정역은 이렇고 공역은 이렇게 있다. 이거를 x에서 y로의 함수를 f 이렇게 표현한 건데 1대1 함수는 1이 만약에 3을 가리켰어. 그러면 2는 1이 가리킨 3을 가리키면 안 돼. 물론 이렇게 돼도 함수는 함수지만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게 아니야. 2는 1이 가리킨 3을 제한 나머지들 중에 하나만 가리키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x집합의 원소는 구체적으로 1과 2라는 이 수로 했지만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x집합 정역의 원소들을 그냥 x1과 x2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여기 이렇게 y1, y2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더 있어. 여기 뭐 y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거야. 이 x1과 x2의 값이 다르면, 즉 여기 정역의 각각의 두 원소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x1이 가리킨 무슨 값? 함수 값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 fx1하고 얘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fx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얘는 서로 다르지. 얘가 fx2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1대1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x값이 다를 때 각각 x가 가리킨 y의 값도 서로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그게 1대1 함수야. 그런데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게 명제에서 P이면은 Q이다. 이런 형태의 명제로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라 할 때 우리가 앞에 명제에서 뭐라고 그랬지? 이 명제의 뭐도 참이라고? 대우도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수학적인 표현, 수학적인 내용은 이렇게 하는데 또는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이거의 대우의 형식으로 1대1 함수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대우라고 하는 건 결론을 부정한 거. 얘하고 얘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게 되면 얘도 바로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알겠지? 이 표현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not q이면 not p다 라는 형식으로 1대1 함수를 대신한 내용이란 얘기지. 자, 그래서 이게 x값이 서로 다를 때 y값도 다르려면 이게 함수 fx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떠한 개형이어야 되냐면, 만약에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 즉 여기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쪽은 x가 커질 때 y값 어때? 작아지지. 이때를 우리는 감소함수,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경우는 x의 값 커질 때 y의 값 커지지. 이때 우리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봐봐, 여기에 한 x1의 값이 있고 또 이렇게 이게 대칭축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x2가 있으면 x1이 가리킨 이 점의 y의 값하고 x2가 가리킨 이 점의 y의 값은 서로 어떠니? 서로 같게 돼버려. 그러면 같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값은, 두 개의 x의 값은 다르지만 이 두 개의 가리킨 y의 값은 서로 같아 버리잖아. 그러면 이 경우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 그래프 자체가 감소 증가 또는 증가 감소 2차 함수처럼 이런 개형을 유지하는 형태는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그래프여야 되느냐? 1차 함수처럼 이렇게 이거 어때요? x값 커질 때 y의 값 커지죠. 그죠? 기울기가 양인직선, 즉 이걸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을 때 여기에 y값, 여기에 y값은 당연히 서로 다르지.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은 증가만 하거나 또는 이렇게 감소만 하는 그래프의 개형, 감소만 하는 그래프의 개형은 1대1 함수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 그래프로 만족하는 것은 하게 되면 그 그래프 모양을 보시고 오로지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이 형태가 변하면 안 돼요. 불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감소했다, 증가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가만 하면 계속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면 계속 감소만 하는. 감소한다는 말은 x값 커질 때 y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고 x의 값은 계속 커져 그냥. x의 값 커질 때 y값도 같이 커지면 증가한다 이런 표현 쓰는 거라고.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어서 용어가 비슷한데 잘 들어봐. 이번에는 1대1이라는 앞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용어에다가 여기에서 표현이 달라요. 아까는 1대1 함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대1 대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이랬죠. 여기에 정역의 원소 1, 2가 있고 여기 공역의 원소가 만약에 3, 4, 5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x에서 y를 함수 이건 일단 g라고 하자. 그러면 1이 만약에 3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2가 1이 가리킨 3을 안 가리키고 다른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방금 한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냐? 지금 보면 공역 y의 집합은 현재 원소가 3, 4, 5가 있지. 그런데 이 3과 4는 어때? 3과 4는 x가 가리킨 y의 값, 함수값이야. 그러면 이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 얘는 공역은 원소가 3, 4, 5였고 그 다음에 치역은 원소가 3, 4였어. 둘이 같니 다르니? 다르죠. 그러면 이 경우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은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1대1 함수란 얘기는 얘기한 대로 x값이 서로 다를 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 여기에 x의 값이 서로 다를 때 대응하는 x값이 가리킨 y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 또는 그 대우의 표현으로 얘기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1대1 함수야.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포함돼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포함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다 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1대1 함수하고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1대1 함수는 이 공역 y의 집합의 원소와 치역 얘가 서로 달라도 1대1 함수라고는 하지만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머지 5라는 y집합의 원소 얘가 빠져 있으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도 되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반드시 1대1 대응인 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1대1 대응 자체도 그래프로 놓고 따져보면 얘도 모양 자체는 증가만 하거나 또는 뭐만 해야 된다? 감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변. 똑같아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X축 있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어때? 1대1 대응 맞지? 증가만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함수도 맞고 정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라고 할게. 그럼 얘가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 전범위에 다 펼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고 얘는 1대1 대응도 돼요.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어때요? 이거 증가하죠. 증가. 그래서 정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라고 할 때 x의 범위, 전범위 다 펼쳐져 있잖아. 다. 여기에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x의 값이 실수로 다 존재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래서 증가만 하니까 1대1 함수는 됩니다. 1대1 함수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y의 값 있겠죠?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여기에 y 값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y 값이 취하는 범위는 여기 밑으로, 여기 위로. 그러면 이 부분이 어때? 비어있게 되지. 비어있게 되면 공역은 이 y의 전범위, 전실수야. 그런데 치역은 어때? 이 범위가 빠져 있잖아. 아까 여기에는 5처럼 5를 가리킨 y의 값이 없잖아. x의 값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1대1 함수는 그래도 돼. 그러나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거지. 1대1 대응은 안 돼요, 이거. 왜? 증가만 하긴 하지만 공역은 전범위인데 치역은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큰 범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이런 것도. 뭐가? 여기가 이렇게 빵꾸 뻥 뚫어져 있어. 그럼 이때 y의 값이 빠져 있잖아.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지. 그치? 이 경우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 x집합 정역과 일단 공역. 이건 정역이고 공역인데 얘는 x에서 x로의 함수야. x에서 x로의 함수. 얘는 지대응이라고 할게. 여기에 원소가 1, 2가 있어. 여기에 원소가 1, 2가 있어. 정역과 공역이 똑같아. 그러면서 이 정역의 값이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값을 가리킬 때 이런 함수의 꼴을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항등함수. 그래서 항등함수는 이래요. x의 값이 있거든. 이 h라는 대응으로 했더니 x 똑같은 그 값이 나오더라. 이게 바로 항등함수의 내용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그래프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래프상으로 얘기하면 이런 직선 있지. 이런 직선. 원점 진한. 이런 원점 진한은 원점 진하고 기울기가 1인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봐. 여기 x가 1일 때 y값 얼마야? 똑같이 1이잖아. x가 2일 때 y값 얼마야? 똑같이 2잖아. 그지?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항등함수라고. 항등함수. 오케이?
x의 값인데 똑같은 x의 값. 그렇다고 y는 x만이 항등함수라고 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어진 함수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이라고 하자. 그런데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정의역 있고 공역도 이렇게 있다. 그런데 x에서 x로의 함수를 나타내는 대응규칙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f라고 할 때 이 fx의 대응규칙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x세제곱이라고 할게. x세제곱은 x는 아니지. 그러나 어때? 여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0을 대입해도 0이 되고요. 1을 대입해도 1이 되죠. 그러면 얘는 비록 식이 y는 x라는 식은 아니어도 항등함수는 될 수 있다 이거지. 알았지? 그래서 항등함수란 얘기는 항등함수는 그냥 여기 x에다 a라는 값을 대입하면 얘는 그냥 a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대응이 안 일어난 건 똑같은 거지. 그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결과. 이게 그냥 항등함수야. 자, 네 번째. 마지막 상수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수함수. 상수라고 하는 말은 수학에서 컨스턴트 넘버라는 영어를 쓰는데 컨스턴트, 그냥 쭉 유지가 되는 거야. 쭉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고정이야. 변하지 않는 수야. 2가 3으로 바뀌진 않잖아. 2는 그냥 2거든. 그러니까 이런 숫자, 정해진 숫자, 이런 걸 상수라고 그래. 근데 x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하자. x가 얼마인지 모르지. 이 값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이 될 수 있잖아. 이런 수들을 variable number 해가지고 변수 이렇게 하는 거야. 변수. 그래서 상수는 그냥 어떤 k 해놓고 여기다 상수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어떤 정해진 수야. 변하지 않는 수다 라고 그냥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역이 있어요. 여기에 공역이 있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1, 2, 3이 있다. 여기에 뭐 4, 5, 6, 7이 있다. 등등 있다. 라 할 때 상수함수는 뭐냐? 여기에 있는 값들이 말이야. 이 공역의 한 원소를 무조건 다 가리키는 거야. 이게 상수함수야. 그 말은 F지 이게? 지금 F1도, F2도, F 얼마도, F3도 똑같이 다 얼마? 4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야? 얘네들이 가리킨 함수값,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뭐라고 그래? 치역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 이게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나오는 이 함수를 뭐라고 한다? 바로 상수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수함수는 만약에 그래프상에서 나타낸다 그러면 이같이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만약에 2다. 이게 뭐죠? 이거 y는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은 x가 0일 때도 y의 값은 2요. x가 1일 때도 y의 값은 2요. x가 2일 때도 y의 값은 2죠. 그래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의 꼴, x축의 평행한 직선의 꼴을 나타내는 이 함수를 무슨 함수? 바로 상수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얘기하는데 뭐를 추가로 얘기하느냐? 개수들을 한번 알아보는 걸 한번 따져볼게. 개수. 어떤 개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집합의 원소, Y집합의 원소 이렇게 있다. 1, 2, 3 원소 3개 있고 얘가 3, 4, 5, 6 이렇게 4개 있다. 뭐냐? 정역의 원소가 3개, 공역의 원소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이 첫 번째, 이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각각 3개, 4개로 되어 있을 때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을 때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함수라고 하는 건 정역에 있는 원소들이 반드시 공역에 있는 원소들을 몇 개? 하나만 가리킬 때 함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첫 번째 1한테 가리킬 선택권을 먼저 준다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원소들은 일단 3이나 4나 5나 6 중에 하나만 가리키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이 개수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후 마지막 단원이라는 경우의 수의 문제에서 많이 다뤄지는 거야. 근데 이게 시험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라고. 공식으로 이제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원리를 알아도 일단 1이 가리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4가지잖아. 현재 얘 정역과 공역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함수라고 하는 건 1이 만약에 3을 가리켰어도 2가 또한 3을 가리켜도 이것 또한 함수가 될 수 있거든. 그렇다면 1이 가리킬 수 있는 선택권이 4가지듯이 2도 선택권은 4가지고요. 3도 선택권은 4가지예요. 그럼 이 경우가 동시에 발생되는 형태 또는 연속으로 선택되는 형태일 때는 이 각각의 수들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4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즉 64가지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각각 다른 함수의 개수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 말은 1이 3, 2가 4, 3이 5, 1이 3, 2가 5, 뭐 이런 다양한 대응 조건을 나타내는 그 가지수가 총 64가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걸 하나의 뭐 원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공식화 시킨다라고 하면 이 4라고 하는 숫자 있지. 이 밑에 있는 이 4라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공역의 개수였어. 3이라는 숫자는 뭐야? 정역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 중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럼 이렇게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는 1대1 함수 나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은 다른 경우가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나 1대1 대응 구하라는 문제는 푸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면 방금 위에 한 것처럼 1한테 먼저 선택권 주면 또한 선택권은 4가지입니다. 그리고 곱해요.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또는 1대1 함수가 되려면 1이 가리킨 함수, y의 값을 2가 가리키면 안 되잖아. 그럼 1이 선택권이 4가지면 2는 1이 선택한 걸 제외한 몇 개? 3가지로 줄고 또한 마지막 3은 2가지로 줄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정역과 공역의 개수가 다르면 이 경우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묻진 않겠지. 왜 그러냐면 1대1 대응은 정역, 공역, 치역이 다 똑같아요. 똑같다. 이 정역, 공역이 똑같은 게 아니라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죠? 개수가. 근데 이 경우는 정역과 공역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나타낼 수는 없어. 근데 얘가 하나 지워지면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구하는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4라는 숫자가 뭐야? 공역의 개수지. 그리고 연속해서 1씩 떨어지면서 몇 개의 수가 곱해져? 3개. 그 3개는 정역의 개수야. 이건 뭐 공식으로 기억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하나라고 그랬잖아. 1, 2, 3이 동시에 똑같은 원소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1, 2, 3이 동시에 3을 가리키는 경우 또는 4, 5, 6을 가리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수함수 얘는 현재 4개야. 이 4개가 의미하는 게 뭐야? 결국 공역의 개수 아니니? 공역의 개수. 그치?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결국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말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있어? 항등함수 있지만 항등함수는 이 정역과 공역으로는 항등함수가 안 나오죠. 제로예요. 항등함수는 정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똑같고 정역이 가리킨 값도 자기 자신. 그러니까 상등함수는 정역과 공역의 원소가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 경우는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공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 구하는 원리를 얘기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공식화 시켜서 정리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자, 관련해서 잠깐 한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468번에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읊어가면서 연습들 해보시고, 자, 468번에 1대1 대응인 것을 고른 거 그랬어. 1대1 대응 거. 뭐라고 그랬어? 가로 열고 닫고.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그랬어. 실수 전체란 얘기는 좌표 평면상에서 모든 이 X축에 있는 모든
x의 값이 다 취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모든 y의 값이 다 취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정역이 모든 실수지만 치역은 여기 있는 y값 이상 요것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모든 실수는 아니지, 그지? 예, 공역은 어쨌든 모든 실수야. 공역은 모든 실수. 자, 그러면 기억번에 y는 2x-1 이거 뭐야? 직선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 1대1 대응 안 된다고 그랬잖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여기 기울기가 양인 직선이야. 그러면 증가만 하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뭐 x축, y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 정역 공역 빈 곳이 없지?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니은번에 y는 x 플러스 절대값 x. 이거 절대값 나오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값 나오면 안에 있는 식이 양일 때와 음일 때로 구별해. 그러면 양일 때는 그냥 나와. 그냥 나와서 x랑 만나니까 2x.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나올 때 부호바뀌어 나오면 x 빼기 x는 0이잖아.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잘 봐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2예요. 0일 때 0이니까 이렇게 되죠. x가 0보다 작은 y축의 왼쪽 부분은 0입니다. 그러면 y는 0. y는 0은 무슨 축? x축이잖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증가만.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1대1 함수도 안 돼. 그리고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유는 증가만 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공역은 이 모든 실수인데 이 밑으로의 y값이 선택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치역과 공역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귿번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몇 차 함수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지.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1대1 대응 될 수 없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아니다. 됐니? 그래서 답은 1번만 되는 겁니다. 오케이? 469번도 그래프 그려져 있으면 간단하지 뭐. 1대1 대응인 거 기억 안 되지. 니은 되지. 디귿 안 되지. 리을 되잖아. 증가만 하니까. 이렇게 돼도 이거 증가만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구간에 따른 이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1대1 대응 맞아요. 다음에 470번에 x집합 정역이야.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3까지다. y집합의 원소 1부터 어디까지다? 13까지다. 자, 그런데 x에서 y로 함수니까 정역, 공역이거든. 근데 얘가 fx 함수가 ax 플러스 b 1차 함수야. 근데 a라고 하는 a가 무슨 역할해? x의 개수는 이거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직선의 기울기가 양이래요. 이렇게 되는. 알겠죠?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 될 수 있죠? 증가만 하니까 빈 곳도 없고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1대1 대응 맞아요. 그랬을 때 A, B 구하라. 기울기가 양인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야?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13까지야. 그러면 요 자리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인데 y의 값은 이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13이고 y의 값은 요 식의 x에다가 13 대입한 거고. 그러면 이게 공역이거든. 그치? 그런데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 y의 값 범위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y값의 범위가 얘랑 똑같아야 돼. 똑같다는 얘기는 이 값이 제일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y 중에서 제일 아래 거 있는 거 1이 돼야 되겠고. 또한 얘는 y값 중에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역 중에서 제일 큰 얼마? 13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해줘? 연립한다 이거야. 그러면
2번식에서 1번식을 빼게 되면 이거 빼면 16A네. 빼면은 얼마야 이거? 10인가요? 숫자가 뭐 아 잠깐만 이거 잘못 썼구나. 이게 13이 아니라 3이지 3. 이게 3A 그지? 말도 안 되겠네.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라고? 3까지. 이거 13은 맞지 그지? 자 그래서 다시 열리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은 6A고 B는 소거되고 13에서 1 빼니까 12.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2가 되고 그지? 2니까 양수라는 조건에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B는 얼마다? 마이너스 6 넘기면 뭐 7 이렇게 해서 A, B 구할 수 있고 더한 거는 9다 이 말이지 그지? 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472번에 1대1 대응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잘 출제가 되니까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도 자 이게 정의역이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야. 그 다음에 공역 y의 범위는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x에서 y로의 함수 fx 얘가 어떻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다? a1이에요. 몇 차 함수예요? 2차항의 수가 양엔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게 2차 함수고 그러면 여기에 대칭축은 얼마다? 여기에 대칭축 자, 이 대칭축은 x는 1인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정역의 범위가 3부터예요. 그럼 3은 1의 오른쪽에 있겠고 3 이상의 범위만 따져야 된다 이거예요. 2차 함수 이 자체는 감소하면서 증가만 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잖아. 하지만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만 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도 될 수가 있어. 그지? 그런데 얘는 1대1 함수라고 하지 않고 1대1 대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럼 여기에 x의 값이 3일 때 y의 값은 대입하면 9, 6 그러니까 3 플러스 a거든. 그런데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공역이거든. 공역. 그러면 치역도 여기에 y의 값 얼마 이상? 여기 2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야. 얼마 이상? 2 이상.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된다? 이 값이 2는 돼야 된다 이거지. 이해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1대1 대응이거든. 그래서 a 플러스 3은 얼마다? 2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a의 값 구했죠. a의 값. 그래서 F4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F4야 뭐 X에다가 4 대입한 거잖아. 16에서 8을 빼고 A 빼니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 7이다 이 얘기죠. 다음 473번 자 이렇게 정역의 원소가 이번에는 어떤 실수 부분의 범위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딱 달랑 5개만 있네. 그런데 어때? 정역과 공역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랬네요. 그죠?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x에서 y, x에서 x로 정역, 공역 이게 fx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함등함수인 거. 항등함수가 뭐야? 정역, 공역 같아야 되고 0은 0을 1은 1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야지 항등함수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fx의 어떤 대응에 대한 규칙을 이렇게 설명했네. x를 뭘로 나눈 나머지?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함수값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봐. 그러면 0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0은 0을 가리켰네. 0은 0을. 그 다음에 F1 봐봐. 그러면 x에 1 대입했으니까 1을 5로 나눈 나머지 1이잖아. 2도 5로 나눈 나머지 2네. 그치? 그러면 이거 4는 4고. 아, 자기 자신을 가리켰으니까 얘는 어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기억번 항등함수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번.
gx는 3이다. 이 얘기인즉슨 x에다가 이게 꼭 f만은 아니고 x에다가 0을 대입해도 얘는 3을 가리켜야 되고 x에다 1을 대입해도 3을 가리켜야 되고 이런 걸 무슨 함수? 이거는 상수함수라고 한다 이거지. 상수함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 되죠. 상수함수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hx는 절대값 x다. 자, 이것도 x에다 0 대입하면 0이죠. 1 대입해도 1이죠. 절대값이라 하더라도 0 대입하면 0, 1 대입해도 절대값 1은 1. 이것도 그러면 어때?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얘도 항등함수는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맞는 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476번에 정의역 원소가 달랑 3개밖에 없네. 이것도 x에서 x의 함수니까 정의역 공역이 똑같이 1, 2, 3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랬을 때 1대1 대응의 개수 P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대응은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1이 선택한다. 몇 가지? 3가지다. 곱하기 2는 1이 선택한 거 선택하면 안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3은 1, 2가 선택한 거 2개 빼면 선택할 수 있는 거 1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6가지야. 두 번째 Q 무슨 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하나밖에 없지. 자기가 자기 자신 가리키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그 다음에 상수함수. 얘기했지. 상수함수는 얘네들의 정역이 무조건 공역의 원소 하나씩만 가리키는 거니까 얘네들이 몽땅 1만 가리키거나 2만 가리키거나 3만 가리키는 몇 가지? 3가지. 이 3가지는 바로 공역의 원소의 개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딱 더한 거 얼마다? 6이다 이거지. 6이 아니지. 얼마야 이거? 6이니까 얼마야? 10인가? PQR의 합은 10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것도 유형 하나만 더 해줄게요. 479번에 이렇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3, 0, 3이 있고요. x에서 x의 함수니까 얘도 정의역 공역이 똑같은 상황이야. 자, 이거를 근데 만족하는데 fx가 fx 마이너스 이게 0하고 같을 때 이걸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알아봐라 그랬어. 이게 뭔 말이냐 대체. 이거를 해석을 못하면 이건 손도 못 대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관심과 수학에 대한 어떤 연습하고자 하는 집중도 또는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조건 분석 능력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갖춰졌을 때 해결이 되지. 선생님이 어떤 딱 그냥 4가지 함수의 얘기를 했는데 그 4가지의 형식만 기본적인 거 안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건 오산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 갖고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뭘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고민하는 시간도 많이 가져가면서 시간 투자가 결국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야. 어쩔 수 없어.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살펴봐도 되고 이렇게 얘를 이항해서 이렇게 살펴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양쪽에 항이 2개가 있을 때 때로는 한번 이항해서 요걸 통으로 하나 보고 얘를 하나를 그냥 0으로 해서 살펴보는 경우도 있고 이항을 해서 얘하고 얘 같다라는 이런 형식 속에서 조건들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x는 정역의 원소들이야. 여기에 x에다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보란 얘기지. 아니 0, 3 이것들을 한번 대입해서 나타내는 어떤 그 형식 그런 부분에서 한번 추론을 해 나가는 거야. x에다 이렇게 3을 대입하잖아. 3을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돼? 얘는 마이너스 3이 돼버리지. 0을 대입하면 얘는 그냥 0이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뭐가 돼? 얘가 3이 되네. 이런 것들을 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란 얘기인데 그러면 얘네들의 값이 뭐냐라고 할 때 어차피 얘네들의 값은 공역의 원소들 중에 하나야. 공역의 원소들 중에 하나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3이 가리키든 마이너스 3이 가리키든 똑같다는 거지. 3이 얘를 가리키면 3도 얘를 가리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얘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거죠. 얼마인지. 얘가 얼마일 수 있어. 3이 가리키는 거.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선택을 먼저 한다 그러면 얘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야. 이해돼? 3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수는 선택권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얘가 선택할 3이 가리키는 선택 가지수? 얘는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은 선택권이 없어. 왜 선택권이 없냐면 얘가 만약에 얘를 가리키면 얘는 똑같은 걸 가리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선택권 한 가지야. 곱하고. 이해되겠어? 자, 그러니까 얘가 선택을 하는 가지수가 세 가지고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한 가지라니까. 그 다음에 0 봐봐. 응? 0? 0은 어차피 아무거나 가리켜도 돼. 이 말은 얘네들이 가리킨 거 또 가리켜도 되잖아. 그건 함수니까. 그러니까 0이 가리키는 가지수는 또 세 가지예요. 얘네들을 곱하면 되죠. 얘는 선택권이 한 가지니까 끝났죠. 이거 만족하는 거는 이거 만족하는 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몇 가지? 9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이거죠. 9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9가지를 어떻게 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예,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3, 0, 3이 있어.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3, 0, 3이 있어. 얘가 얘를 가리켜서 그럼 얘는 선택이 얘는 그러면 아무거나 가리켜도 된다니까. 이렇게 가리켜도 되고 이렇게 가리켜도 되고 이렇게 가리켜도 되고. 그래서 이거에서 세 가지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3, 0, 3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3, 0, 3 이렇게 있어. 얘가 만약에 얘를 가리켰어. 그럼 얘는 얘를 가리켜야 돼. 선택권 없어. 그럼 얘는 몇 가지? 또 세 가지잖아. 이해돼요? 얘가 얘를 가리켜야 돼. 뭔 소리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0이 가리키는 거 세 가지. 여기서 0이 가리키는 거 세 가지. 또 마이너스 3, 0, 3이 있어요. 마이너스 3, 0, 3이 있어요. 이번에 얘네들이 다 얘. 그럼 얘도 선택권 없어. 얘야. 그럼 0은 아무거나 가리켜. 또 세 가지. 그래서 총 9가지라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대응규칙은 이런 현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시 뭐 내용 살펴보기 위해서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66페이지. 오늘 할 게 참 많아요. 그거 고치느라고 좀 시간 어비했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함수와 더불어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또한 비단 이 단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야. 이게 나중에 그 여러분들 수능 볼 때 킬러 문항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미분 파트에서 작품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거든. 합성함수. 뭐 어떤 게 떠오르니? 합성. 뭔가 합성이라고 하는 건 합쳐졌다 이런 얘기 아니니? 합쳐져서 어떤 성질을 새로운 성질을 띠게 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합성수지. 일상생활에서 쓰는 여러분들의 실생활 용품 한번 생각을 해봐. 합성수지.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지? 뭔가 합해서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내라 이런 거잖아. 이 어떤 물질과 어떤 다른 A 물질, B 물질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 그지? 뭐 그런 게 다 합성이지. 그러니까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여러 종류의 F 함수도 있고 G 함수도 있어. 여기서 FG 함수라고 하는 표현은 그 X집합의 원소하고 Y집합의 원소, X집합의 원소가 Y집합을 가리킬 때 그냥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다는 거야. X의 값에다가 모두 다 2를 더한 값을 가리켜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이 있어. 근데 여러 가지 규칙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F라는 규칙이 있고 G라는 규칙이 있고 H라는 규칙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섞어버린 거야. 근데 섞어버리는 그 과정을 합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섞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 수학의 고유의 어떤 기호로 표현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이렇게 X집합이 있어요. 일명 정의역입니다. 이 정의역의 원소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원소를 그냥 대표 원소를 X라고 지칭할게.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원소들이 이렇게 구성이 있어. 그 다음에 Y집합 공역이었지. 여기도 이렇게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에서 y를 함수하면 여기에 보통 f라고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정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 하나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이 말이거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탄생된 놈이야? x라는 놈이 f라고 하는 어떤 대응 규칙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잖아. 그지?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이게 x에서 y로의 대응으로 그친 게 아니라 또다시 또 다른 z라는 집합인데 그 중에 또 대표 원소 이렇게 z가 있어요. 근데 x가 y를 가리켰는데 이놈이 또 z 집합에 z를 가리키는 이런 새로운 대응이 또 이루어져요. 이걸 이제 지대응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런 거와 똑같아. 이 함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펑션인데 이게 한자거든. 이 함자가 상자 함자야.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펑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의 중국 놈들이 이렇게 기호화시킨 게 뭐냐면 이렇게 했단다. 샥샥샥 이렇게 상자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에다가 X라고 하는 놈을 이 기계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낼 때 처음에 이게 원료잖아. 원료를 F라는 기계에다가 투입을 시켜. 그걸 투입을 시키면 이놈이 FX라고 하는 이 제품이 일단 나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지 않냐면 얘 보면 여기 Y라는 제품이 나왔거든. 근데 이게 공장에서 기계를 한 번만 돌려가지고 완성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또다시 또 다른 기계에다 이렇게 또 투입을 하는 거야. 또 투입을. 알겠어? 얘 G라는 기계. 여기 딱 집어넣었더니 얘가 이제 Z라고 하는 이런 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2개의 기계만 보여줬지만 이 기계는 3개, 4개, 5개여도 상관없듯이 합성함수도 x, y, z만 일단 얘기했고 f 대응, g 대응을 얘기했지만 계속 연이어서도 표현은 할 수 있는데 그냥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딱 이하치 축약해서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놈을 F라는 기계에서 나온 놈이 Y니까 이 Y라는 놈은 X라는 이 놈을 F라는 기계에서 나온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 Z는 어떻게 나온 거야? Z는 이 Z라는 놈은 Y라는 놈을 G 기계에다 집어넣어서 나온 거 아니니? 그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Y는 앞에서 뭐였어? FX가 똑같다며? FX가. 그래서 이 Y의 자리에다가 fx 이렇게 대입해도 되잖아.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우리는 합성하였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성하였다. 그래서 그 기호의 형식은 이렇게 해도 돼요. G 해놓고 여기다 서클, 동그라미가 서클이죠. 이렇게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 x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G 서클 F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것과 같고 이것과 같다라는 걸로 우리는 인식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처음에 x라고 하는 값이 f라는 대응을 거쳐서 g라는 대응의 마지막 결과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갈 때는 왼쪽부터 f라고 하는 대응이 먼저 일어났죠. 순서가. 첫 번째 얘가 대응이 일어났고 그 다음 얘가 두 번째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표기하는 것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G 대응이 먼저 일어났냐? 아니야. 항상 오른쪽에 표현된 얘가 대응이 먼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떤 계산을 할 때도 항상 이 오른쪽에 있는 이 G를 기준으로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한 다음에 이 최종의 얘가 함수값을 찾아내는 거야. 최종의 그 완제품이 뭐냐라는 걸 찾아내는 거라고. 이해하겠니? 이거는 비단 이것만 그쳐서는 아니고 뭐 계속 나와도 돼요. 계속. 그래서 만약에 G 이렇게 H, G, F, X 얘는 대응이 몇 번? 하나, 둘, 세 번 일어난 거야. 그럼 X를 F 기계에 넣어서 이게 나왔고 또 얘는 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냐? 뭐냐? 세 번의 대응. 이런 꼴의 형식을 우리는 뭐 했다? 합성함수다라고 했고 대응은 오른쪽 먼저 일어난 거야. 순서는.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합성함수를 표기하는 건데 너희들이 사실은 합성함수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합성함수는 중학교 때부터 다뤄왔던 게 합성함수야.
좀 쉽게 얘기하자면,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자면, 우리가 fx 이렇게 쓰는 건 알겠지, 그지? 얘가 2x-1라는 1차 함수의 시계 표현. 이거 fx 이렇게 쓰거나, y는 2x- 이렇게 쓰거나 같은 의미잖아, 그지? 그런데, 봐라. f 만약에 2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x의 자리에 2를 대입한 그 결과, 일명 함수값 알아봐라 이 뜻이잖아. 이런 표현 자체가 합성함수의 표현인 거야. 왜 합성함수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gx는 해놓고 2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함수입니까? 상수함수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나타내는 상수함수잖아, 이거. 치역의 원소가 오로지 하나만 있는 거. 모든 x의 값이 y의 값 2만 가리키는 이 대응을 상수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2는 gx와 같거든. 그래서 요 gx를 요 자리에 이렇게 대입해서 표현하자면 f 뭐야? gx야. 는 3이잖아. 우리가 이런 표현 썼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fx의 가로 안에 x의 자리가 엉뚱한 형식이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합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뭐 다양한 예가 있다니까. 뭐 fx가 x제곱 플러스 3이다 라 할 때 gx는 x-1이래요. fx는 여하튼 포물선을 나타내는 2차 함수의 식을 띄었고 얘는 1차 함수의 식을 띄었지 라고 할 때 g 만약에 fx를 표현해봐라 그러잖아. f하고 g를 합성해봐라 그러면 요 fx는 원래 gx, x의 자리에 fx가 표현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렇게 표기되건 fx는 곧 x제곱 플러스 3하고 같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이 gx의 x의 자리, 우변의 x의 자리에다 똑같이 x제곱 플러스 3을 대입하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결과는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마찬가지로 또 fgx 얘는 뭐야? fx 오른쪽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지? 얘가 뭐였어? x-2였거든. x-2. 그럼 이건 뭔데? fx의 이 x의 자리에 똑같이 x-1을 표현해봐라 그랬으니까 우변의 x에다도 똑같이 가로 열고 닫고, 이게 덩어리로 될 때는 항상 가로 열고 닫고 주의하세요. 자, 얘는 정리하면 2x-5라고 한 새로운 함수가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잠깐만. 이거 아니지. 밑에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얘가 위에 걸 보고 했는데 얘 gx가 x-2였잖아. 그지? 그러면 요 fx, x의 자리에 x- 대입하는 거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지? 됐니? 이런 게 합성해. 이게 뭐 3번, 4번 일어났다 하더라도 계속 똑같은 g, f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 처리해서 나타나면 돼.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는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여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뭐야? 가로 안에 x만 있으면 편하잖아. 근데 여기가 x-2라는 어떤 다항식의 꼴로 돼 있지? 그러면 나는 보기 불편해? 그럼 요런 놈은 그냥 한 문자 이렇게 딱 고쳐버려. t. 그럼 얘는 뭐야? ft. 근데 우변의 x도 다 t로 바꿔줘야지. 얘도 t로 바뀌고 얘가 뭐야? t제곱 플러스 3이야. 그래 놓고 요 t는 말이야. x로 쓰여있든 t로 쓰여있든 그건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시 x로 고쳐도 돼요. 이렇게 x로 고쳐도.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요 자리가 뭔가 다항식의 복잡한 성질을 띤 내용으로 등장해 있으면요. 이렇게 한 문자로 딱 고치면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편한 이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치환이라고 해요. 치환. 예. 그래서 합성함수는 그냥 뭔가 이 가로 안에 원래 x만 있어야 될 자리가 x가 아닌 어떤 복잡한 식의 꼴로 돼 있으면 이 생각을 해줘. 한 문자로 돼 있으면 내가 항상 즐겨봤던 그런 형식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한 문자로 그냥 딱 뭐해? 트랜스포메이션, 치환시켜버리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합성함수를 이제 쓰려면 여러분들이 이 합성함수가 갖고 있는 기본 성질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써야만 됩니다. 무조건 너희들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첫 번째 뭐냐? 합성함수 있죠. 합성함수. G,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G, 서클, F. 이게 무슨 대응이 일어난 거야? G하고 F 대응 중에 어떤 대응이 먼저 일어났지? F 대응이 먼저 일어났지? 그러면 얘는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항의 위치를 바꿨어. 항의 위치를 바꿔서 연산을 한다. 이런 거를 교환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성립하는 경우도. 자, 그래서 요거 살펴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F를 대응한 다음에 G를 대응하는 순서와 G를 대응하고 F를 대응시키는 이 순서의 결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든 거예요.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fx를 예로, 어디 갔어? 이걸 예를 든 게 아니라 예를 들었어. fx가 예고 gx가 예다. gfx는 이렇게 결과 나왔지. 근데 바뀌었지. fgx는 이런 결과 나왔잖아. 이 두 식이 같니? 다르잖아.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생님 옆에다 멘트 달았다. 일반적. 이 말은 뭐야?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두 번째. 요거는 아직 뭐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교환법칙이야. 교환법칙 한 다음에 결합법칙인데 결합법칙은 몇 개 나와야 돼? 항이 3개가 나와야 되거든. 3개. 그래서 이 결합법칙은 얘기 하나 많은데 결합법칙은 연산의 순서야. 얘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얘하고 합성하나, 얘를 한 다음에 하나.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결합법칙은 항상 성립하니까 굳이 어떤 단어이든 간에 결합법칙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요걸 먼저 합성한 다음에 얘를 합성해서 해도 되고 얘를 먼저 한 다음에 얘하고 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 상관없어요. 예, 요건 뭐 나중에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들아, 이게 항등함수 있지. 1, 2, 3 있으면 여기에 공역도 1, 2, 3인데 1이 1을, 2가 2를, 3이 3. 이런 게 항등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항등함수를 지칭하는 표현을 아이덴티티 해가지고 이렇게 IX 이렇게 보통 써요. 그래서 얘는 그냥 I라고 하는 형식 지우고 그냥 X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F하고 항등함수하고 합성을 시키면 항등함수하고 F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무슨 함수? 항등함수. 아니, 여기에 I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X야. 그런데 여기가 FX가 말이야. 이게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면 F 서클 I 요거 합성하잖아. 얘는 이 동그라미 서클 지워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IX 자체가 X야. 근데 fx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대응이 안 일어난 거랑 똑같다고. 얘는 I 서클 f 이렇게 돼 있잖아. 얘는 그러면 I fx야. 근데 fx가 뭐지?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면 IXX의 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1 대입한 거. 결과 똑같다고. 결과.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말이야. 지워도 돼. 대응이 안 일어난 거랑 똑같아. 대응이 안 일어난 거랑. 알았지? 자, 요게 일단 합성함수고요. 또 하나는 뭘 알아둬야, 요거는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잘 봐봐. 얘들아, 얘가 말이야. 얘가 정의역, 얘 x의 범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역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때 이 범위는 얘가 아래로 불러긴 이차함수야. 자, 여기가 x는 0이거든. 여기가 0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야. 그러면 치역 있지, 치역. 치역은 3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뭐보다? 3보다 크거나. 이게 치역이거든. 그치? 이해되겠니? 그럼 이게 정의역이야. 이게 얘 fx 이게 치역이라고. 치역. 그런데 얘를 볼래? gfx. 얘는 원래 g도 x가 정의역이야. x 가로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gfx 해버리면 얘가 x의 자리였거든. 그러니까 g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f의 정의역에 의해서 나타난 fx가 gx의 새로운 정의역이 된다. 오케이?
요게 조금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이해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또 봅시다. 오늘 좀만 좀 참으세요. 좀 수업이 좀 길게 아까 좀 그 손실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길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잘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번 중간고사에 아마 관건이 될 수도 있어. 이거 끝나면은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이거든.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은 문제가 어렵게 낼 만한 유형이 없어. 이거야 뭐 학생들의 체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하는데, 요것만 극복하면, 요 단원만 좀 극복하면 조금 굉장히 좀 수월해져요. 그리고 이 단원은 이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이 안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시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정시를 선택해야 되잖아. 정시에서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수능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기본적인 그 개념들이 실려 있는 단원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 날씨도 선선해지고 뭐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지? 하긴 뭐 날씨가 좋으면 뭐 공부하기만 좋냐? 놀기도 좋은 날씨지. 그치? 태연아, 그지? 자, 480번. 자, 얘가 지금 F 서클 F 루트 2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그냥 합성해도 어쨌든 새로운 함수가 되거든. 근데 선생님 얘기한 대로 요 서클 얘는 이렇게 가로 해서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라 그렇지. 자기 자신을 그냥 두 번을 대응을 시킨 건데 이거부터 해결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그럼 F 루트 2가 얼마냐? fx식의 x에다 루트 2를 대입해야 돼. 근데 루트 2를 대입해야 되는데 fx의 관계식이 두 개가 있네. 그러면 위에는 이 x에 해당되는 대입할 값이 유리수일 때 이 식에다 대입하라는 얘기고, 이게 여기다 대입하는 건 x가 무리수일 때인데 얘가 보다시피 무리수잖아. 무리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 2를 대입해서 제곱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가로 안에 얘가 2예요. 결과 됐죠. 2는 이제 유리수니까 다시 이제 위에 x에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값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얘는 어쨌든 이게 합성하면 이게 새로운 함수거든. 이게 사실은 새로운 함수. 그럼 이 루트 2가 처음에는 정의역이었다. 근데 정작 얘한테는 이게 나중에 뭐야? 이거 f의 치역, 얘가 치역이잖아. 얘가 2니까 얘가 정의역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이게 정의역으로. 그렇지 뭐. 3번을 합성하든 4번을 합성하든. 자, 484번에 하나 더 해볼게. 이렇게 정의역이 1, 2, 3이라는 원소 3개만 있어요. 근데 x도 얘기한다. x에서 x로의 대응이라 했으니까 정의역, 공역이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서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어. 1대1 대응. 1대1 대응인 f 함수도 있고 g 함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정의역, 치역, 공역이 똑같아야지 1대1 대응이 된다고 그랬지, 그치? 자, 그런데 f3하고 G2하고 얘는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F라고 하고 함수가 두 개니까 또 하나 이렇게 G 이렇게 할게.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는 건데 이거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 3이 1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3이 1 이렇게 된 거고 2가 1이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G 서클 F3은 F 서클 G 2 얘는 2다 이랬어. 요거 앞으로는 그냥 요거 또 서클 있지. 요거 생략하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쓰도록 할게. 다이렉트로. 얘도 자, 이게 똑같이 2라고 그랬다. 그러면 볼래?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 1이라고 그랬잖아. 1. 그지? F3 1이잖아. 그럼 이건 G1이 2란 얘기야. G1이 2란 얘기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 G2 있지, G2는 1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1.
그러면 F1, 여기에는 1이 2를 가리켰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게 1대1 대형이야. 그럼 2는 필히 F도 G도 1대1 되니까 누굴 가리켜야 돼? 3. 얘는 3 이렇게 가리켜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묻는 건 F2, F3. F2, G3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F2는 X의 값 2가 3을 가리켰고 G3, 3을 가리켰다. 그래서 얼마다? 6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됐죠? 자, 여기다 할게요. 485번에 fx가 ax 플러스 1이고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 할 때 이거 서클 지워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이거 위치 바꿔 결과하면 결과 처리하면 이거 서로 안 된다고 그랬지. 교환 법칙 말이야. 이 교환 성립하지 않는 교환 법칙 성립하게 하게 한 a를 구하래. a를 뭐 하면 되죠. 뭐. 첫 번째 f gx 얘는 요 x의 자리 gx가 대입되는 거야. gx 요 g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러면 똑같이 요 x의 자리가 얘 우변의 x의 자리 얘를 똑같이 대입하는데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번에는 이 대응의 순서를 바꿔서 gfx 요 x에 fx가 대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fx가 ax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gx의 요 x의 자리에다도 ax 플러스 1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얘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개수 비교 x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2 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488번에 F서클 GX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자, 이렇게 되고 F2가 3이라 할 때 뭐 여기에 미정계수 뭐 AB 구하라, ABC 구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조건 두 개 있어요. 1번, 2번 이렇게 조건이 있다. 자, 그래서 풀이 1식을 보자. FGX야. GX가 얘야. 이 자리에 그대로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자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BX 플러스 C 플러스 A야. 얘가 뭐가 되었다? 얘가 4X 마이너스 2다 이거.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 뭐 개수 비교하면 되잖아. 그래서 B는 얼마? X의 개수 4가 되겠고 C 플러스 A는 얼마? 마이너스 2예요. 요거 이제 또 시간은 나와야 되겠죠. 그 식이 바로 2번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 식을 보시면 F2거든? F2. F2는 그냥 fx의 식의 x에다가 2 대입하면 되니까 2 플러스 a야. 얘가 얼마라고? 얘가 3이야. 아유, a는 그래서 1이야. b는 1이니까, b가 아니라 c는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 a, b, c 다 곱하면. 그러므로 a, b, c 1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12다 이 얘기죠. 다음에 (492번에)
fx, gx가 있는데 지금 g하고 h인데 hx가 fx와 같을 때 hx의 식을 구하라. 자, 봐봐. 여기 hx식을 모르잖아. 그런데 얘하고 얘가 비교해봐. x의 자리가 hx가 대입됐어. 그러니까 얘는 hx는 말이야. 이 식의 x에다가 hx가 대신 표현된 거야, 이렇게. 그게 뭐하고? fx와 같대. fx는 2x제곱 플러스 1이야. 라고 할 때 얘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돼. 이거 하나의 문자라고 보면 돼, 문자.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3 넘기고 2로 나누고. 그래서 2hx는 2x제곱 플러스 4고 2가 곱해져 있는 양변 2로 나누니까 x제곱 플러스 1. 간단하잖아. 그지? 아... 494번 봐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뭐 gx식도 없어요. 그죠? 근데 뭐 구하랬어요? g3을 구하랬어요. 이게 gx식이 없거든. gx식이 만약에 gx가 2x-1에 그러면 x에다 3 대입해서 5다라는 결과 나오면 되는데 gx식이 없어. 그러면 보세요. 얘하고 얘 비교해봐. 이 자리가 3이 된 거잖아. 무슨 자리? fx가 얼마? 3.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가 3이야. 얘가 3. 얘가 3일 때 x는 일단 얼마야? 2x 플러스 1이 양변에 3을 곱해서 9가 되고 그래서 x는 얼마? x는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3이니까 요 x의 자리에 뭐를? 4 대입한 거라 이거야. 4. 그러니까 요 x에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플러스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도 문제 낼 수 있죠. g 해놓고 fx 있죠. fx가 3분의 2x 플러스 1 해놓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라고 해놓고 뭐 구하라 그러냐면 이걸 갖고 gx는 얼마냐? gx식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부분이 있다. 뭐냐면 여기가 뭐만 하나의 문자만 하면 편하거든. 생각을 해봐라. gx가 2x-1이 왔다. gt가 2t-1이 왔다. 이거 두 개의 식이 다른 거냐? 만약에 g1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다 1을 대입해도 되고 t에다가 1을 대입해도 똑같은 거 아니니? 얘하고 얘는 문자만 다른 거지 t로 돼 있으면 나중에 x로 그냥 바꿔치기 하면 돼.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안에 이 자리가 복잡한 다항식이 왔다 그러면 얼른 얘를 하나의 문자 t 이렇게 고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x 플러스 1은 t가 돼요. 그러면 이 식은요 gt로 바뀌죠. 그런데 여기에 gt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라고 하면 이거를 t라고 치환한 거에 대한 역할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요 x 자리도 t로 바꿔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바꾸는 거야. 양변에 3을 곱하고 1 넘기면 3t-1이니까 x는 이제 2로 나누어서 2분의 3t-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 x의 자리에 2분의 3t-1를 표현하는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t-1 플러스 1 이렇게. 요 약분되지. 그 마이너스 곱하니까 이거 3t 플러스 2니까 얘가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g 이거를 t로 써도 돼. 상관없어. x로 써도 상관없고 여기가 x면 다시 얘도 x로 이렇게 뒤바뀌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뭐 구하라고? g3 구하래. 그럼 g3 이거는 이제 3 대입하면 되겠지. 잠깐만 이게 맞나요 이거? t 3t 여기다 대입하면
아, 이거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예요. 이거 마이너스 3잖아, 그지? 여기 플러스 2 맞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 3 대입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잖아. 아까의 결과와 똑같이.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함수 갖고 하라 그러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고칠 필요는 없어, 그냥. 여기가 3이잖아, 여기가 3. 3이니까 얘가 3일 때 그냥 x를 거꾸로 찾는 거지. 찾아서 여기 우변의 x에다가 똑같이 대입해서 하는 게 오히려 편해. 이 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 gx를 얻어낼 필요는 없다고. 함수 갖고 하라고 할 때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숫자가. 자, 얘는 또 A에서 A로의 함수네. A 집합의 원소가 1, 2, 3, 4. 이거는 정역, 공역이 같다라는 표현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 1, 2, 3, 4야. 여기서 발생되는 함수값, 즉 y의 값은 절대 1, 2, 3, 4라고 하는 원소를 넘어갈 수 없지. 벗어나면 안 돼. 근데 또 이게 fx 식이 또 두 개로 나눠져 있네. 4의 값하고 x-1. 두 개식 중에 여기 4가 결정되는 건 x가 1일 때고, 얘는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이미 얘는 1은 4를 이미 가리켜 놓은 상황이야. 얘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2 이상의 x의 값, 얘네들은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2 이상, 2 대입하면 1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 이상이니까 3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4는 이렇게 되는, 이런 대응 규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 자, 봐봐. 이게 f1x의 표현이나 fx의 표현이나 같다, 이렇게 해놨어. 이게 출제자가 이 기호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설명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냐면 fn 플러스 1x 위에 있지우고 요 자리에 n 플러스 1로 이렇게 표현될 때 의미는 이렇게 의미로 해석하라 이거야. 이 기호의 의미가 해석이 안 되면 이 문제 못 풀어. 수학은 자기만의 고유의 언어가 있잖아. 그 고유의 언어를 수식으로 또는 용어로 또는 문자로 표현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이 문제는 못 풀지 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나오는 거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게 여 자리가 이렇게 2 이렇게 돼 있잖아. 이 n자리가 뭐야? 1이 대입된 거. 여기 똑같이 1 대입하면 얘는 2잖아. 여기 1이고. 그 말은 f2x는 f1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f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자리 2는요, 불편하게 FF를 두 번 쓰지 말고, 아, 여기가 2면 F 자신을 두 번 뭐 했다? 합성했다 라는 걸로 이해하세요 라는 얘기야. 아니, 여기가 3 이렇게 X 돼 있지, 이렇게 3. 그럼 여기가 3이면 2잖아. 여기가 2잖아. 근데 여기 2는 또 얘니까. 그러니까 얘는 F를 3번을 합성했다 라는 거라고. 합성을 막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근데 얘는 지금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F50 몇 번을 합성해? 이게 F가 50번이야. 50번을 계속 합성해라 이거야. 와, 숫자 크죠? 50번을 언제 합성하고 있어요? 2번 합성하는 것만 해도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것도 간단치도 않은데, 그지?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에 해당되는 이 합성의 이 숫자가 크잖아. 크면은 이 안에 합성을 하다 보면 뭔가 얻어지는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규칙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해봐야 돼요. 몇 번은 해봐야 됩니다. 3번이든 4번까지는 해봐야 돼요. 뭐를 합성을. 그럼 요 자리가 2거든. 요 자리가 2거든. 그럼 요 2로 그냥 직접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성질을 한번 보자. 첫 번째 F1, 2. 얘는 그냥 F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1 얼마야? 4지. 그 다음에 F22. 이건 뭐의 얘기야? F2잖아 이거. 근데 얘는 4라고 했으니까 다시 F4야. 그래서 F4는 다시 4. 3을 가리키고 있지. 그래서 얘는 3이에요. 그 다음에 F32. F32는 그냥 어떻게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F3. 2는 여기가 뭐가 돼? F2잖아. 요 2. 요게 그대로 요 가로 안에 오면 되지 않아? 요 가로 안에 요거 3.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F2, 2하고 같은데 얘가 지금 위에서 3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F3 이것만 표현하면 되잖아. 그리고 다시 F3은 2예요. 그 다음에 F4, 2는 자 여기서 봐봐. 얘도 F4, 2는 요거 여기가 뭐야? 여기가 3, 2잖아. 3, 2.
여기가 뭐야 4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니까 이거 이제 안 쓰려고 한다고. 이거 F32는 2야. F32는 2잖아. 그래서 다시 F2. 그럼 F2는 다시 얼마? 1이야. 그러면 F52는 결국 얘는 그냥 F1이야. 1 이렇게. 요 1이 얼마야? 4잖아. 4. 그러니까 위에 것처럼 요거 한번 생략해버리고 그냥 다이렉트로 뭐 규칙 알아냈으면 뭐지? 그러면 F6은 62는 다시 뭐야? F4라고. F4는 뭐야? 3이야. 3. 자 계속 가지마. 계속 이렇게 가지 말고 언제까지 50번을 다 해봐. 봐봐. 4 3 2 1 4 3 반복되고 있지. 주기를 띄고 있지. 그지? 주기는 반복하는 그 반복할 때의 그 간격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여기 F5 있잖아. F5 2하고 F1 2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아, 얘는 그러면 요 1에다 얼마 더하면 4를 더하면 5잖아요. 그러니까 FN하고요. F 요 자리 N에다 얼마 더한 거? 4 대입한 거. 이게 같다. 이런 거 이제 주기라고 합니다. 그럼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4예요. 주기가 4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주일은 그러니까 이 일주일은 주기가 7일이죠. 7. 그러니까 주기가 7이죠. 그러면 만약에 20일이 경과할 때 요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현재 오늘 화요일이야. 그러면 앞으로 20일 후에는 무슨 요일이냐 그러면 20일 거기다 다 계속 세 나가는 게 아니잖아. 2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7로 나눈 나머지 갖고만 따지면 되지 않아? 7로 나누는 나머지가 얼마지? 6인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6일 후에 요일하고 똑같잖아. 20일 후에 요일이나 20일을 7로 나눈 나머지 6의 그 6일 후에 요일이나 똑같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이게 주기가 4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는 이거를 주기로 나눈 나머지 갖고만 생각해도 된다고. 그래서 50을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2죠. 2. 그러니까 얘는 2하고 똑같아요. 주기 나오면 주기로 나눈 나머지 갖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F22 구했지? 그래서 얼마? 3이다 이거지. 반드시 이런 건 규칙이 있어. 이게 횟수가 반복되면 꼭 해봐야 돼. 몇 번은 해봐야 돼. 한 번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야. 해보는 수밖에 없어. 해보면서 무조건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해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봐. 이게 하면서 뭐 여기에서 뭐가 반복되거나 어떤 주기성을 띠거나 아니면 뭔가 이 일정한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하라고. 아니면 뭐 홀수로 표시될 때는 얼마고 짝수로 표시될 때 얼마인가. 그러니까 홀수일 때 값이 똑같고 짝수일 때 값이 똑같고 이러면 주기가 2인 셈이지 뭐. 자, 그렇고요. 오히려 저희 주기가 띄어지면 더 편해요. 문제가. 들어갈게. 자, 15번, 유형 15번 499번에 아유, 이건 뭐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는 항상 y는 x라는 직선이 항상 이게 나오게 되거든. E, D, C, B 여기가 A인가? 이런 거 뭐 자주 보다 보면 이게 뭐 나중에 다 알게 되는데 지금 보면 요 이상한 이 그림 있지. 이상한 요 그림을 나타내는 이 식이 y는 fx 함수래. 뭐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 근데 이거 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식이 fx 식을 구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런데 지금 얘를 뭐 한 거? f 자신을 몇 번? 합성 3번 한 거에 함수값 알아봐라 이거야. 그럼 봐봐. 얘는 이제 가로 안에 거부터 해보면 이거 먼저 알아봐야지. 이거 B는 fx의 x의 자리야. x의 자리가 B일 때
B일 때 여기가 FB야. 여기가 FB. 근데 선생님 이 문제는 항상 YX가 동반된다고 그랬지. 이게 왜 동반돼야 되냐면 YX 이 지점들의 XY 값들은 다 똑같잖아. YX 직선의 모든 X값하고 Y값은 똑같거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쭉 가봐. 쭉 가서 여기 X의 값 C야. 그러면 요 자리에 X도 요 자리에 Y도 사실은 C란 얘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C예요. C. 그 다음에 다시 요 FC 구해야 되잖아. FC. 그러니까 얘는 FC예요. 그럼 이제 X가 C일 때 함수값, X가 C일 때 함수값이니까 위로 가야 되죠. 위로. 요 자리에 이 값이 바로 FC입니다. 근데 이 FC가 봐봐. 쭉 가서 요 자리에 XY 값은 똑같은데 X의 값이 D거든? 얘 쭉 가서 얘가 이제 D가 되는 거야. D. 얘가 D가 되는 거라고, 얘가. 그래서 얘는 다시 FD 구하라 이거. 그럼 FD는 이제 결과적으로 X가 D일 때, X가 얼마일 때? D일 때 FX 위에 Y의 값. 여기가 FD거든. 근데 이 FD의 이 Y 값은 쭉 가서 2하고 똑같잖아, 2하고. 그래서 얘는 결과가 뭐야? 2다, 이 말이야, 2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위로 볼록인 형태라 이렇게 계단식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찾아나가면 됩니다. 됐니? 오케이. 자, 잠깐 쉬어.